네, 전해드린 대로 최저임금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주노총이 총파업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만일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들어간다면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인데요. 네,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안녕하세요. 위원장 김명환입니다. 네, 먼저 개정안 법안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 외에도 이 산입 범위라는 것이 왜 논란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 내용을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범위를 기본급과 수당으로 했는데요. 이것을 이번에 산입 범위라고 하는 개정안을 1개월을 초과하는 정기 상여금, 그다음에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거고, 이것을 정기 상여금의 100분의 25, 복리후생비의 100분의 7 초과분해서 당장 시작해서 2024년까지는 전액 포함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월급 체계가 또 복잡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본급 못지않게 상여금과 수당 비율이 높은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어느 정도의 손해를 본다고 보십니까? 임금 체계가 복잡한 것은 기준이 되는 기본급을 올리지 않고 수당이나 이제 상여로 피해가는 지난 사용자 측의 피해가기가 문제였는데요. 그것을 차치하더라도 이번 개학된 최저임금법에 대한 부분을 놓고 하더라도 지금 최저임금 노동자가 157만 원인데 이 157만 원의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상여금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지금의 상여금 50만 원, 복리후생비 20만 원을 받는 경우에는 상여금 11만 원, 복리후생비 9만 원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15%가 또 올라서 177만 원이 되더라도 사실 이 두 개를 합하면 인상의 효과는 제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국회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임금 인상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노동자 중에도 이제 소수에 불과하고 올해 기준으로 연봉 2,500만 원 정도 이하인 저소득 노동자들은 사실상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입장인 것 같던데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를 보게 되면 매월 급식비가 13만 원에 교통비 6만 원에서 19만 원을 받거든요. 근데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이 19만 원 중에서 11만 원을 초과한 8만 원이 매월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그게 1년으로 치면 96만 원이니까요. 그 96만 원가량이 최저임금 저하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상여금이나 수당 비율이 낮고 또 기본급에 비해서 상여금 수당을 많이 받는 쪽은 아무래도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임금이 높은 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저임금 노동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 민주노총에서 이번 5월에 최저임금 관련한 조합원 설문조사를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네. 조합원들의 실태조사에서는 식대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약 80% 이상이 받고 있고요. 상여금 같은 경우는 명절 상여금까지 많이 포함하게 된다라는 거의 90%가량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산입범위에 포함되면 최저임금에 연동해서 임금이 인상되는 저임금 노동자들한테는 상당히 직격탄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거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통상 임금에는 상여금이나 수당이 포함되는데요. 이 때문에 최저임금 기준에 계속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상여금, 수당, 기본급과 별 차이가 없다는 주장인데요. 네. 기본급 인상시켜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복잡한 임금 체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통상임금도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하는 이 요건들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서 실제로 정기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통상임금에서 지금 제외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앞뒤가 다른 얘기다. 그래서 노사 자율적으로 어쨌든 합의해서 기본급 중심의 임금 체계로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 도리어 분명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 월급 체계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임금 체계 자체를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만약에 손을 봐야 한다면 어떻게 수정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임금 체계 자체를 예. 전체적으로 조정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것이 왜 최저임금서부터 시작됐는지 저희들은 의문이고요. 네. 예. 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복잡한 체계를 기본급을 중심으로서 체계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노동계와 경영계, 즉 노사가 중심성을 가지고 이것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국회가 개입해서 이렇게 산입 범위를 개혁하면서 임금 체계를 흔들어내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임금 체계에 대한 개편 논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고 이번에 그 졸속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그 계약된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해서 사실 최저임금 체계도 그렇고 향후 임금 체계도 매우 지금 다루기가 어렵거나 복잡해진 상황을 더 가중시켰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연결해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